(2026년 3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란 전역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대한민국과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충격과 공포란 말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충격과 공포가 이란에서 그대로 시연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에 대해서 이란이 내세우는 것은 정신승리입니다. 충격과 공포 대 정신승리. 이 둘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쏟아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영적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매체의 분석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면 이란은 전례 없는 군사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기뢰 부설함 파괴에 나서서 15척을 격파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제가 충격과 공포를 얘기했습니다. 인도가 하는 밀란 연습, 그리고 인도의 관함식에 대한민국 강감찬 함도 참석했었죠. 대개 이제 그렇게 가는 배가, 이번에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우리 해군 사관학교생들이 세계 일주를 해요. 4학년 때. 그렇게 일주를 가다가 이제 인도같이 먼 나라는 우리가 작전용으로 안 삼으니까 그쪽에 들려서 같이 훈련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급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청해부대를 아덴만에 파견하는데, 이 강감찬급이 이제 KDX-1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들이 6개월마다 서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러 가다가 또는 교체하고 나오다가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함정도 참여했던 그런 훈련, 거기에 이란의 배도 참여하고, 그리고 2월 28일 미국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도 인도양을 지나니까 미국이 격침을 시킨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즉시 같이 인도에 갔던 군수 지원함은 스리랑카로 도주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충격과 공포입니다. 미국은요, 이번에 이란을 때리면서 작전 목표가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미사일 공장, 미사일 능력을 초토화하겠다. 두 번째로 이란의 해군을 초토화하겠다. 그게 목표였죠, 군사적으로. 하메네이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잡은 것 같은데, 그건 첫날에 달성해 버렸어요. 작년에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25분간 전쟁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란의 핵시설을 다 없앴고, 미국은 따박따박 목표를 달성해 갑니다. 바로 미국이 25분 전쟁으로 핵시설을 없애고 첫날 공습으로 하메네이를 척살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군함을 공격 원잠이 어뢰를 쏴서 격침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간에 이란에 알려지죠. 지금 스타링크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새로운 통신망을 만들었죠. 전 지구상에 상당한 위성을 깔아서 위성 전화입니다. 근데 위성까지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든데, 그걸 증폭해주는 시스템을 팔고 있죠. 어제 인터넷 보니까 55만 원이면은 그 증폭기를 살 수 있습니다. 전기는 물론 사용할 때 조금 더 지상의 핸드폰보다 많이 사용하지만, 그 증폭기 덕택에 어렵지 않게 전혀 와이파이 또는 어떠한 인터넷도 안 통하는데 가더라도 전기만 있으면 그 증폭기를 이용해서 위성과 연결돼서 모든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도 그런 게 들어갔다고 보게 되면 세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란의 부다 함정인가요? 격침당했다.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건 이란 사람도 다 알고, 그런 것들이 이란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모조리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기뢰 부설함 15척을 격침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야, 가서 미군하고 결사항전해. 너 해군 배 타고 나가. 그러면 안 가요. 이럽니다. 막 몰면은 탈영하죠. 이게 바로 충격을 먹고 공포를 가진 겁니다. 나가면은 도대체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게 다 죽어버리니까 누가 나갑니까? 야,
너 지금 나가서 미사일 쏴라. 미사일 발사대에 딱 올라가 앉아있다가 뭐가 퍽 하면 죽으니까 못 쏘는 거죠. 이게 이라크 전쟁 때 2003년에 미국이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지상군을 봉해서 42일 만에 전쟁을 끝냈는데, 그런 것이 지금 더 빠르게 미군이 시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란의 주요 함정들은 꼼짝도 못하는데 그중에 가장 전략적인 게 기뢰 부설함이죠. 대한민국도 기뢰 부설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뢰 부설함은 원산함입니다. 등등 몇 척이 우리도 꽤 많은 전력이 있어요. 기뢰라고 하는 건 물속에 있는 쥐뢰입니다. 쥐뢰. 그러니까 물 숫자를 써야 되니까 쥐뢰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을 따라서 기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뢰는 바다 밑바닥에 딱 붙어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그 소리를 듣고 딱 떠올라서 쿵 하고 부닥치거나 가까이 가서 스스로 터져갖고 배를 격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물에 둥둥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배에 쿵 부닥쳐서 하는 부유기뢰도 있고, 물속에 탁 붙어 있다가 또 스마트 기대 그래갖고 작은 것들은 다 통과시키고 큰 놈만 가면 들이박는 게 있어요. 멍텅구리 기뢰를 쓰는지 스마트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뢰를 부숴내 놓으면은 그쪽을 지나는 유조선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미국 군함들도 예민해지죠. 그래서 기뢰가 부설하게 되면 소해함이 들어갑니다. 소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뢰를 제거하는 전문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런 배들은 이 기뢰가요, 배들이 요새 쇠붙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좌석 같은 기능이 있어서 철선을 보게 되면 슉 달라가 쾅 박습니다. 요즘 배는 다 철로 돼 있죠. 근데 기뢰 부설하면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요. 목선. 물론 목선은 아닙니다. 목선 성질이 나도록 거처리를 하죠. 그래서 기뢰가 와서 부닥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거꾸로 여러 가지 장비, 뭐 소나 같은 걸 이용해서 기뢰를 폭파시키거나 건져내는, 네. 근데 그 소해 작전이 상당히 힘들어요. 예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해함들이 그거 하다가 우리 지뢰 제거하다가 지뢰 터져서 죽는 지뢰 제거병이 있는 것처럼 소해함도 그렇게 당합니다. 소해 작전이 어려운데 아예 기뢰를 못 갈도록 하면은 끝이죠. 미국이 그 작전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보도로 보게 되면 잠수함을 상당히 많이 잡았다. 그 다음에 얘네 전투함을 많이 잡았다. 이제 기뢰함 잡고 나면 이란의 해군력으로서는 주요 전투함 없어지고 잠수함 함정 없어지고 기뢰 전함 없어지면 그 다음에 보급함 정도 남죠. 그 다음에 상륙함 정도 남고, 그것도 뭐 상륙함이라고 하는 건 수송함에 가깝거든요. 전투력이 굉장히 없죠. 얘네가 가장 큰 배, 지난번 미국이 격침한 걸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초계함입니다. 초계함. 지금 대한민국은 초계함을 갖고 있다가 초계함을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초계함 위가 호위함인데, 기존의 호위함보다도 1000톤 이상 큰 우리가 신형 호위함을 만들면서 신형 호위함으로 과거의 호위함과 지금은 없애버리고 있는 초계함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함대, 2함대, 3함대가 해역 지키는 해역함대인데, 해역함대의 주력 전투함이 이 신형 호위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계함은 거의 없어지는 건데, 그 초계함 정도의 크기였어요. 지금 우리 한국해군은 호위함이 우리 해역함대의 주력 함정이고, 그 다음에 그 해역함대에서 가장 센 함정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구축함입니다. 일반 구축함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한 등급 떨어지는 2급짜리를 해역함대에서 쓰고, 그 다음에 1, 2, 3함대 말고 기동함대가 있는데, 기동함대는 1급 구축함, 일반 구축함 중에서도 해역함대에서 쓰는 구축함보다 큰 놈을 쓰는데 그게 제일 꼴찌고, 그 다음에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일반 구축함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만드는 것과 그보다 큰 이지스 구축함, 두 척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란의 해군력은 형편없습니다.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원산함 등 기뢰 부설함은요, 우리 구축함 크기거든요. 대단한 전력인데, 이란은 그것도 작은 기술의 부설정 같은데 이제 다 소멸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제거할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할 게 없죠. 미국이 기뢰 부설함 15척이 아니라 16척 제거했다고 밝혔어요. 중부군사령부. 그래서 어뢰를 쏴서 했는지 폭발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기뢰 부설함 제거했다고 하는 건 거의 정확한 정보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란에서 배 타고 나가서 작전해 그러면 누구도 못 가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공개했는데 얘네 공군기지를 격파한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공군기는 F-16. 그러니까 미 공군을 예로 들면은 미 공군은 하이로우로 전투기를 가져요. 아주 좋은 거는 공대공. 적기도 빠르니까 이것도 좋은 비행기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F-15가 공대공이고 그다음에 적기를 잡고 나면 지상에 주 시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적기도 싸우면서 지상을 폭격하는 그게 F-16입니다. F-16은 엔진 1개짜리인데 F-16에 들어가는 엔진 그 2개를 넣은 게 F-15예요. 이게 스텔스로 가게 되면은 F-35가 지상을 때리는 전폭기. 근데 적기도 싸울 수 있죠. F-35는 엔진 하나인데 2개 집어넣은 게 F-22입니다. 스텔스기는 그래요. 그럼 미 해군은 어떻게 하느냐? 미 해군은 과거에는 F-14를 적기와 싸우는 공대공으로 쓰고 그 다음에 F-18을 지상을 때리는 공대지로 쓰다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F-14를 없애버리고 F-18로 공대공, 공대지 작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F-18 후속으로 F-35B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F-14는 굉장히 좋은 비행기인데 미 해군이 쓰지 않게 되면서 이게 처음에 미국이 아주 팔레비 시절에 이란하고 좋을 때 제공을 했죠. 근데 그게 벌써 세월이 그게 80년에 무슬림 혁명이 났으니까 45년이면 F-14는 도태되는 거거든요. 부속도 없는데 그걸 운영하는 그나마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공군이 완전히 파괴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공군기도 없고 이게 이렇게 딱딱 공개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스타링크를 통하든 또 다른 루트를 통하든 이란에 쭉쭉 들어가면 야 공군기 몰고 나가 그러면 미사일 갖고 쏴 해군 나가 이란은 충격과 공포에 혁명수비대 지휘부들이야 자기 안 죽었으니까 나가 싸워 하고 막 독려하겠지만 지금 하메네이 죽고 나서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정신승리입니다. 정신적으로 자기네가 이겼다. 자기도 여전히 쏜다. 지금 이란이 쏘고 있는 미슬은 굉장히 드물게 나오고 거의 커트당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7년에 자전적 에세이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하게 이런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굉장히 협박을 했었죠. 그래서 사드를 배치할 때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는 외세의 침략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속에서 나는 이재명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경고음으로 동학혁명 당시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곤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땅으로 입성한 일본군은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들어왔죠. 계속해서 주둔하며 국정에 간섭했고 기어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을사늑약과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야욕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다. 동학 때 들어왔던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결국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우리를 병합했다. 물론 지금의 북한과 조선 말의 동학군을 단순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은 문제는 미국 역시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물론 지금의 북한과가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과 조선말의 동학군을 단순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조선말의 동학군과 비교했어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은 북한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책을 쓴 거야?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때 일본하고 다르겠지만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야. 뭐야? 우리를 병합한다는 거야. 좀 의심이 드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승만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반일 운동했는데 어떻게 친일이죠? 매국은 뭐 좌파들이 떠드니까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친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는 독재를 했다면서 2017년 대선에서 경선 후보 등록한 후 현충원에 가서 박정희하고 이승만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고 김영삼, 김대중 묘역만 참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잇겠다는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박정희가 중간에 크게 발전시키고 이런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대통령인가요? 차라리 건국을 하지. 이재명 민국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는가 하면 전두환이 여기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고개 숙일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지난 대선이 아니구나. 윤석열과 붙었던 대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압박이 세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이야기하니까 아주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 건 페이스북에다가 미국 춥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미국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드하고 팩스를 미군이 뺏어 가고 있잖아요.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뭐 우리는 좀 반대하는데 미국이 하는 거 어찌 막으랴 이렇게 하는데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발 뻗고 잘 잘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기자가 30몇 년 한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통찰력은 없지만 저 택시 잘 안 타요. 진짜 안 타요. 짐이 있는 이상은 안 타요. 짐도 많아야 타지. 거의 전철이나 뭐 버스 아니면 잘 걸어 다니는데 뭐 서울 근교에 누구 상당했다 이렇게 가보고 쭉 가보면 경기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현행 정권이 지금 굉장히 정치를 못하는 건데 물론 뭐 한 10개월밖에 안 했으니 평가할 수 없다 뭐 그런 나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재명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새만금에다가 뭐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뭐 바람연금 햇빛연금 하는데 지금 그럴듯하게 들리죠. 나중에 깨닫고 나면 굉장히 허망한 겁니다. 말로는요 물속에서 성냥 딱 켜가지고 물속에서 담배 쫙 빨아먹고 수영할 수 있지. 나 그렇게 수영하고 싶어. 나 그렇게 수영해. 말은 됩니다만 물속에서 성냥 탁 라이터 탁 해서 담배 물 수나 있나요? 탁이나 하나요? 그게 사기입니다. 정신승리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 2개 짓는다 이렇게 신용만 해놓고 계속 재생 가는데 독일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재생으로 달리다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재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녹색당 영향받아요. 녹색당을 여당에 편입시켜서 하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 재생에너지 쓰고 환경 오염 시킨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에너지가 없어. 경제도 안 되고. 근데 원자력으로 가려고 하니까 원자력 기반은 독일은 다 죽었고 또 그 재생에너지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쪽을 줄인다면 그 사람들도 일자리 잃으니까 전환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원자력 해야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데 사드가 들어와서 우리는 북한 도발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나가라. 누구 덕에 발 뻗고 자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위협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필요 없다. 자, 지금 이란 전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을 동급으로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은 그 많은 사령부 중에 걔네가 3개를 쪼개서 하는데 하여간 중부군 사령부가 하고 있잖아요. 중부군 사령부가 평소에는 껍데기만 있는 부대예요. 한미연합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미 이사단이라고 갖고 있지만 여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부대들 긁어모아서 하는 부대예요. 물론 미국 내에 있는 부대 중에 몇 개가 유사시에는 중부사에 배속된다라고 돼 있지만 미국에 있는 부대들은 중부사뿐만 아니라 유럽사, 남부사, 북부사, 또 인도태평양사 다 배속될 수 있다고 되는 편조 개념의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가 이란 전군을 상대로 충격과 공포를 주면서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등해요? 지금 이란의 군인들은 충격과 공포를 먹어서 이제 탈영이 나오면서 국가가 영이 안 서요. 아직은 돌아가죠. 근데 헤그세스가 이란이 기뢰를 써? 뭐 해? 그러면 그거 완전히 제거해버려서 팔다리 다 부러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이 나와야 자 이북이 어떻게 도발할 때도 북한이 좀 미사일 쏘고 뭐 어쩌고 아직도 지들은 안 맞으니까 저러는데 저런 거에 충격과 공포를 먹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고 정동영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쟤네들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타닥하게 되면 북한을 와바박 우리가 제거할 수 있죠. 미국과 같이요. 근데 그거에 위협에 속아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무력 증강한다. 이렇게 나가면은 한국은 경제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런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안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안보에 안자도 안 꺼내면서 뭐 유가는 좀 춤을 추는데 유가를 잡는데 열심히 하면서 국민들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요. 이 정치 못하는 이재명인데 잘하는 것처럼 아주 선군인 것처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참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역사, 우리나라 주류 역사, 지금 역사계가 아니라 정신세계에서요. 바로 이겁니다. 조선 성리학계를 제가 참 한심하게 보는데 조선 성리학계에서 조선 때 우리 성리학의 뭐라 그럴까 현인들을 모시는데 조선을 개국하는데 반대했던 고려의 충신이 누굽니까? 정몽주죠. 정몽주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최초부터 쭉 집어넣긴 하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조선을 세우자 개국하자는데 동의했던 성리학자는 정도전입니다. 근데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다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정도전은 조선을 세우자 그랬고 그가 원한 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권의 나라를 원했는데 조선 개국에 동의했던 정도전은 빼버리고 고려를 개국하는 건 다 동의했지. 근데 조선 개국에 반대했던 정몽주를 모시는 걸 보면서 조선 성리학자 참 웃긴다. 그걸 또 조선의 왕들은 왜 허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기는 게 지금 왕과 사는 남자들인가요? 왕사남인가 하는 영화가 히트를 친다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세조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을 이어가고 했으면 조선이 유지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다시 한번 조선을 쪼였기 때문에 조선이 제대로 굴러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선의 왕들은 전부 다 세조의 후손입니다. 단종의 후손은 거기서 끊기죠. 근데 단종을 더 숭앙하는 게 조선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자기네 정통을 거부를 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고 참 너무 엉터리로 국가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소중화를 자처해갖고 우리 민족성도 버리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런 거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을 이어온 거는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중흥하고 전두환이 우리를 위기에서 이제 살아남게 해서 이렇게 쭉 온 건데 그거 다 부정해.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개국을 해야지. 왜 이승만 때 이어오는 그건 또 그대로 받아가? 이게 승리하지 못한 그냥 정신승리만 우리가 청나라한테 지고 나서 정신승리로 소중화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란 전쟁을 제대로 못 잊고 언론조차도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따라가니까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저렇게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려면 우리 해군도 거기 보내서 뭐 미국이 좀 도와달란 말은 안 하지만 혹시 우리 배들 지나갈 때 문제 있을까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꿈도 안 꾸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UAE랑 우리랑 가까우니까 UAE가 바로 호르무즈 해외에 있으니까 UAE랑 우리랑 군사 동맹이에요. 거기 한국군 기지 만들어서 니도 쓰고 우리 쓰고 같이 하자. 우리나라 거 가는 함정들 거기 딱 기항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우리 배들이 가서 쫙 하면 좋잖아요. 해병대도 한 1개 대대쯤 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키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자고 하는 이재명 정권. 근데 그 정권에서 지금 정치를 잘해서 경제가 좋으냐? 천만의 말씀. 이재명 스스로가 내가 배급층일지 모르지만은 지역 상권 살리는 지역 화폐 발행해서 하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경제가 쑥대밭이 돼도 뭐 선군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참 우습습니다. 조선에서 살인이 등장하면서 조선사의 정통을 부정했듯이 우리도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정체제라고 하는 데서 신이 퍽 죽어버리면 그건 뭐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면서 이북의 신정체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딱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 대한민국은 참 한심한 나라고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동아가 어쩌고 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조선처럼 병합되는 그 속성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 똑바로 보시면서 충격과 공포 문제하고 정신 승리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